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저거.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도 저 문제집으로 한 3주 정도 공부를 하는데 3주에서 4주 정도 하는데 3학년들은 4주 하고 2학년, 1학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한 3주 정도만 해요. 그렇다고 막 수업을 다 빼고 저거만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수업 시간 다 하고 저거는 이제 그 외 시간에 저희가 조금씩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점점 레코드가 쌓이고 있어서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갈 때는 고등학생들도 이제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목표가 또 다 제가 말하는 것들이 제 목표가 거의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애들이 다 이루어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제일 적게 맞은 친구가 86점이라는 것만 어머니들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영어는 그래도 곧잘 하는데 애들이 진짜 시험도 잘 볼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시험도 아이들이 잘 보고 있으니까 100점도 12명이나 나왔고 했기 때문에 예, 들어오세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다 했으니까 제가 하지 않고요. 제가 간단하게 레벨 4도 있고 지금 5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예를 들게요. 기본 과정에서 1, 2, 3, 4, 5는 기본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아이들이. 그래서 듣기도 정말 많이 하고 게임도 많이 하고 단어 듣기도 많이 하고 문장 만들기도 진짜 많이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문장 만드는 거를 틀려도 저희가 계속 만들게 노력하게 하는 거지 막 정확한 문장을 만들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틀린 문장을 되게 많이 쓸 거야. 근데 그래도 저희가 건드리지 않는 거는 틀리더라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맞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언어거든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처럼. 어렸을 때는 잘 말을 못했겠지만 점점 연습하면 할수록 하다가 보면은 그게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 말을 시키는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처음에는. 그래서 1, 2, 3, 4, 5까지는 주어, 동사, 목적어로만 잘 말하면 돼요. 근데 주동목을 처음부터 우리가 주어가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그다음 목적어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계속 말하다 보면은 두 번째 동사가 나온 걸 애들이 짐작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기본 과정이고 대신 듣기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문장을 많이 만들고 그게 기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제 실화 과정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되게 간단하게 말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로 그림을 하나 보면 한 3-4문장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동목에다가 뒤에 붙이는 연습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레이드 1 때는 뒤에 투부정사나 전치사구를 붙이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거의 전치사구랑 투부정사만 계속 나와 아이들이. 그러다가 그레이드 2가 되면은 그 뒤에 뭘 붙이냐면 관계대명사절을 붙여요. 대시나 위치 이런 것들을. 그런 붙이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그레이드 3에 갔을 때 분사절을 많이 붙입니다.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부사절도 그렇고 분사 부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거기서 붙이는 연습을 그레이드 3 때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문법은 없냐? 문법은 있습니다. 그레이드 1부터 그 주어 동사 목적어에다가 전치사구를 붙이고 투부정사를 붙이면 그 문법은 알려줘요. 뭘로 알려주냐면 영어로만 알려줘요. 한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2 때도 마찬가지고 3 때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은 한국말로 애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지 않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레이드 4 중학교 1학년들은요 다 한국말로 문법을 배워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6학년 때 특강이 있어요. 문법 특강.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걸 듣고선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뭐가 돼 있냐면 부사절이나 분사구나 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어. 말로도 쓸 수 있고. 그러고 나서 그게 어떤 용어인지를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말로는 용어를 배우면은 나머지는 용어만 배웠으면 내가 맨날 쓰던 거네. 이게 관계대명사라는 거구나. 이게 분사구문이구나. 이게 부사절이구나. 알게 되면은 그럼 똑같은 걸로 얘들아 니네가 10문장 써봐. 10문장 쭉 쓰면 돼. 자기가 쓰던 거. 그러니까 이게 분사구문이고 이게 부사절이고 근데 그런 걸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들이 12명이 100점을 얻고 이런 것도 이제 문법을 못하면 그렇게 맞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이미 영어를 잘하고 한국말로도 문법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게 잘해요. 한국말로 배우는 건 솔직히 저는 반대인데 왜냐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사실 그거 배울 시간에 더 많은 영어를 배울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못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대신에 그 시간이 길진 않아요. 저희가 총 이틀 2시간 20분씩 해서 2번 오는데 한 20-30분 정도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문법은. 그리고 마지막에 국어 과정은 오늘은 얘기 안 하고요. 내일 또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웹사이트를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앱을 만들고 있거든요. 어머니들이 지금 그 IM스쿨은 뒤에 있는 동영상이 자꾸 없어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자꾸 없어져서 저희가 직접 앱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가 1학년 때부터 쭉 자라온 게 계속 남아있을, 물론 어머니들이 다운받으면 되긴 하시지만 또 깜빡 잊고 다운 못 받았는데 그게 남아있지 않으면 또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그래서 문법은 먼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5번 이상 돌려야 된다 이런 거는 정말 옛날. 어머니 혹시 티처스 보셨어요? 티처스 보시죠? 그거 엊그저께 그거 보셨어요? 엊그저께 화면에 나와서 그 영어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수학은 잘 안 보고 영어만 보죠. 이제 영어가 제가 주니까. 영어는 그 선생님은 그 아이를 포기를 했는데, 왜 포기를 했냐면 이 친구가 무슨 공부를 했냐면 지금까지 영어 지문이 있으면 밑에 한글로 다 해석하는 걸 쓴 거야. 해석하는 걸.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면, 그 어차피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앉으세요, 어머니. 뭐라고 하셨냐면 전혀 무의미한 공부를 하고 있다 얘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어머니 잠시 나올 수도 있으면 녹화 방송이라서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그 티셔츠 그 1차 강사가 말한 때 정말 뿌듯했어. 왜냐면 그래도 우리 영어 교육이 완전히 잘못되진 않았거든요. 저러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진짜 무의미한 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 그 학습을요 굉장히 많은 학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수능을 풀 수가 없어요, 절대로. 수능 지문이 이만큼이나 되는데 하나하나 한 발로 만약에 이만큼 다 쓰면 한 10분 정도 걸릴걸요. 그걸 다 쓰면. 그러면은 한 2문제 풀면은 수업이 시간이 이제 끝나 있겠죠, 거의. 그리고 그걸 다 써놓는다 그래서 아이들 그걸 이해를 하냐?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그럼 이렇게 해서 점점 좀 하다 보면 언젠간 빨라지겠지. 그것도 진짜 몇십 년간 영어 공부를 해왔지만 그거는 잘못됐다는 걸 어머니들도 이제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서는 절대 빨라질 수가 없습니다. 한글로 해석하는 거는 절대로 이렇게 해석 능력이 시간이 빨라질 수는 없어요. 물론 정확도는 있겠지. 한 30분 주면 지문 하나 해석하는 거 정확하게 할 수 있겠지만, 내용도 파악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법은요 나중에 용어 정리만 잘 해주면 아이들이 쉽게 이해합니다. 대신에 응용할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응용할 수 있을 때 그때 용어 정리만 해서 아이들이 쉽게 그 문법을 응용하면서 용어 정리한 거 가지고 부사절이 뭔지 알았으면 이게 내가 지금까지 썼던 게 부사절이었구나, 지금까지 썼던 게 관계대명사절이었구나. 그러면 자기가 10문장, 선생님이 10문장 쓰라 그러면 저희는 직접 10문장 써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럼 걔는 관계대명사절을 충분히 이제 잘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용어만 나중에 이제 배우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로 습득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쉽게 용어 정리하면서 문법을 배우는 거, 몸으로 체득하는 거죠, 문법도. 문법을 먼저 배우는 거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문법을 먼저 배우신 분들은. 그렇죠? 왜냐면 머릿속으로 문법을 생각하셔야 되니까. 그런 언어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말도 절대 문법을 먼저 배우지 않아요. 그렇죠? 그 이제 심화 과정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건 저희가 계열수를 좀 줄였어요. 그 중에서 좀 중복되는 과나 그런 건 좀 빼서 최대한 그레이드 1은 8개월 안에, 그다음 그레이드 2도 8개월 안에, 그레이드 3는 다 중요해서 한 9개월 정도로 저희가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들만 저희가 조금씩 빼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빨리 그레이드 4를 가서 아이들이 진짜 영어를 계속, 사실 어머니들은 너무 급하셔서 아이들의 실력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못 기다려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쉽게 그만두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는데 이거 저쪽 딴 데 학원 가봤더니 하루에 단어 50개 외우는데 저 학원은 50개씩 외우는데 너네 뭐 하는 거야? 안 되겠어. 그렇게 해서 바꾸시는데, 그런 거 되기 전에 애들 저희가 충분히 실력을 쌓아 놓으면 어머니들이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얘가 거기 가서 지금까지 한 게 다 무용지물이 될까 봐. 왜냐면 거기 가면 분명히 해석할 거잖아요. 거기 가면 분명 한글로 단어 외울 거고. 그럼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얘가 가서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게 또 될 것 같아서 좀 그게 좀 안타까운 거지. 사실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돈은 이미 저희가 딱 보시면 이제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보다는 우리 아이의 실력이 빨리빨리 늘어야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실력 위주로 저희가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4, 5 빨리 가서 저희가 원하는 영어를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그레이드를 우리 애들이 가기 전에, 지금 레벨 4, 5잖아요. 5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그레이드를 가기 전에 5 때 열심히 연습을 해야
그레이드 가서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레이드 가서 수월하게 하는 친구들은 처음부터 수월한 친구들은 없어요. 그냥 그레이드 때문에 갑자기 길어지고 갑자기 쓰기도 많아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최대한 그레이드 가서 쉽게 할 수 있게끔 스토리를 많이 하고 서머리 하는 걸 많이 해요. 서머리 하는 걸 때 많이 하고 가기 전에 그 다음에 문장 구조를 어순에 맞게 하려고 노력을 해줘요. 이 전까지는 건들지도 않다가 이때부터는 주동목으로 쓸 수 있게끔 계속 노력을 애들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지금까지 했던 말을 외운 게 아니에요. 언어는 절대 외울 수가 없습니다. 외워서 한 게 아니고 많이 했기 때문에 애들이 순서를 이때 딱 맞춰줘도 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 과정부터 심화 과정을 준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림 보고 문장 만들기 당연히 많이 해요. 그림 보고 문장 만들기는 지금 2년 내내 했죠. 아이들이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림 보고 문장 만들기가 왜 중요한지 그레이드를 들어가신 어머니는 이제 아실 거야. 그림 보고 문장 만들기가 왜 중요한지. 왜냐면 매주 발표하는데 맨날 그 본문 그림을 보고 문장 만들기를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스토리를 연계해서 문장 만드는 걸 계속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who, what, when, where, why, how 이건 다 아시죠? 6화 원칙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로 아이들이 문장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레벨 5도 레벨 5 때 이걸 계속 하고 4, 5랑 계속 연결해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화 과정에 딱 들어가면 처음에 컴퓨터로 하는 건 이게 다예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컴퓨터로 하는 건 컴퓨터는 점점 줄어요. 시간이. 그레이드 4 때는 컴퓨터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사실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듣기예요. 듣기 하려고 그러는 거지 컴퓨터로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뭐 AI가 계속 발전이 되면 또 모를까. 아직까지는 수동적으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듣기는 어쩔 수 없죠. 듣기는 계속 들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원어민이 계속 똑같은 말 해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들을 때까지. 그래서 듣기는 그걸 하는 거고, 여기서도 이걸 하는데 본문을 들어요. 그냥 여기 RC라고 돼 있어서 리딩인 것 같지만 리딩 컴프레hen션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듣기만 해요. 저희는 처음에 듣고 문제를 먼저 풉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레이드 1 하는 친구들. 저희가 글을 나오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글을 못 나오게 해요. 처음에는. 근데 아이들이 집에 가서 몰래 나오게 하긴 하는데 웬만하면 안 나오고 그냥 듣고 문제를 풀게 합니다. LC는 이 본문이랑 전혀 상관없는 LC가 나와요. 그러니까 LC는 이미 들었던 내용이나 이미 글 읽었던 내용이 LC로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듣는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LC는 처음 듣는 내용이 나오고, 물론 관련된 내용이긴 해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 그다음에 그래머가 나와요. 그래머는 이때부터 원어민하고 배우게 되는데요. 그 전에 한번 여기서 규칙 찾는 연습을 해요. 그래머가 왜 자꾸 이렇게 되지? 그럼 규칙이 있잖아요. 그래머가 그 규칙을 찾는 연습을 하고, 그다음 새로운 단어 나온 거 연습하고, 그다음 스펠링 거기서 한 번씩 쳐보고, 스펠링 매트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것까지 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한 15분 정도 만에 끝내게 해요. 대신에 집에서 예습을 한번 하게 하죠. 저희가. 그러고 나서 본문을 녹음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요. 지금 이런 것들이 본문을 보면서 발표하는 것들인데,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그림에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글자를 띄워놓고 발표하는 게 아니고 글자가 없이 그림만 보고 발표하는 걸 하고요. 그리고 그림만 보고 자기가 쓰는 것도 해요. 저희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노트에다가 쓰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다 이거를 타자로 쳤어요. 근데 아이들이 쓰는 걸 너무 못하더라고. 지금 특히 고학년 애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전부 쓰는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노트가 다 생겼습니다. 저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좀 이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옛날에 공책 얇은 거 있었는데 이제는 저 두꺼운 거에다 써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 다 저기다 쓰기 때문에 이 글들은요 당연히 책에 나중에 옮겨 쓰는데 저기다 다 쓴 것들을 선생님이 다 고쳐주거든요. 고쳐준 거를 마지막에 쓰는 게 여기다 쓰는 겁니다. 이거는 원어민하고 하는 게 그래머, 라이팅만. 그래머랑 라이팅, 그 다음에 새로운 단어. 여기 새로운 단어가 지금 없는데 새로운 단어는 원어민하고 공부를 해요. 심화 과정 때는. 그래서 이게 그레이드 1입니다. 그레이드 1은 이런 책이에요. 요 페이지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7문장 되는 이런 페이지가 한 10페이지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레이드 1부터 10페이지고, 그레이드 1 도서관도, 영어 도서관도 한 10문장에서 한 15문장까지 나와요. 그럼 한 페이지에. 그래서 여기 이 페이지를 듣고 이 페이지를 그러면 그대로 다 얘기할 수 있냐? 7문장을? 그건 아니에요. 7문장을 애들이 한 번 듣고 얘기할 수 있으면 천재죠. 그건 아니고 한 4문장, 5문장만 이 그림만 보고 내가 내용을 기억하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거지, 아이들이. 그래서 문장 만들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1부터 5까지. 그러고 나서
이 그림만 보고 다시 내용을 적는 거죠. 적을 수 없을까 애들이? 적을 수 있지. 왜냐면 발표까지 했는데, 그렇죠? 적을 수는 있는데 뭐는 틀리냐면 스펠링이나 문법은 틀려요. 당연히 저희가 봐주는 거는 정말 가장 많이 틀리는 거 있죠. 그런 거는 고쳐주지만 웬만하면 안 고쳐주고 띄어쓰기는 고칩니다. 띄어쓰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레이드 1. 그래서 1000개의 단어가 더 나오고요. 원래 기본 과정에 나왔던 것보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게 1000개만 나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새로운 단어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근데 다 새로운 건 아니고요. 한 500단어만 새로운 단어고 1000단어가 좀 주단어로 나온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2000문장의 말연습이 나오고요. 이제 10건인데 저희가 이거를 8건으로 줄였어요. 좀 겹치는 것만 좀 빼고 그 레슨에서 겹치는 레슨은 좀 빼고 쉬운 레슨은 좀 빼고 해서 좀 최대한 저희가 좀 컴팩트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2가 되면 아까보다 확실히 글빨이 많아졌죠.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 길어졌고요. 줄도 더 길어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12문장까지 나오거든요. 이때는 그레이드 2 때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근데 애들이 전부 기억하고 전부 내용을 말할 수는 없고요. 한 6문장에서 7문장 정도만 말하게 해요. 그 정도면 충분히 아이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반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어느 반은 이때도 한 4-5문장만 말하게 해요. 왜냐면 그게 우리 아이가 막 더 말을 잘 할 수가 없으면 그 정도만 하게 합니다.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때는 1500 보캐블러리가 1500개 정도 나오고 이때도 3단어는 500단어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레이드 4 정도 끝났을 때는 6000단어가 총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나라 수능이 몇 단어인지 아세요 혹시? 수능이 6,000단어 정도. 수능이 6,000단어인데 그 정도 단어를 그레이드 4까지 거의 다 끝낸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수능 단어에 정말 수능 단어에 안 나오는 단어들도 있거든요. 그런 단어는 밑에 보면 한글로 써 있어요. 그 지문 밑에 보면 그렇게 6,000단어 정도라고 그건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2 때도 똑같이 10건이지만 저희가 8건으로 좀 줄였고요. 영어책은 이때 정해져 있죠. 좀 이따 영어책은 따로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그레이드 3 때는 이때는 글밥도 많아지는 건 당연하지만 이때는 내용이 더 이상 픽션이 아닌 게 많아요. 이렇게 히스토리나 사이언스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레이드 4 때는 다 그런 내용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때도 조금씩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고 한 3개 중에 1개 정도만. 만약에 3 레슨이 있으면 그 중에 1개 정도는 조금 아카데미컬하게 나오고 나머지 2개는 또 재밌는 게 나와요. 너무 계속 아카데미컬한 것만 나오면 애들이 또 힘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때는 한 4,000문장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여기까지는 그레이드 3 때까지는 좀 구성이 비슷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지루해요 3 때.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 것도 있어요. 그레이드 4로 빨리 넘어가서 아이들이 또 새롭게 공부를 레벨 5까지는 좀 비슷하다가 그레이드 1 때 완전히 바뀌고요. 그레이드 3 때까지 조금 비슷하다가 그러니까 2년 남짓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레이드 4 때부터 완전히 또 다른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레이드 때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요. 지금 빨간색이 있고 녹색이 있는데 빨간색은요 선생님이 봐주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녹색은 선생님이랑 애들이랑 같이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녹음하는 거는 선생님이 같이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녹음을 아이들이 각자 하거든요. 녹음은 왜냐면 아이들이 녹음을 3년을 했으면 선생님이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녹음을 할 수 있어요. 그 시간에 선생님이 불러서 A 컨비네이션 쓴 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한 명씩. 그래서 한 명씩 봐주는 시간이 이 시간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아이들이 혼자 딕테이션 할 때 선생님은 한 명씩 뭘 봐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아이들이 한 명씩 좀 컨택이 돼야지 이때부터는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색이랑 녹색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같이 해야죠. 그쵸? 녹색은 선생님이랑 같이 인터랙션이 있으면서 같이 하는 거고 빨간색은 아이들이 각자 할 걸 하는데 한 명씩 선생님한테 불림을 받아서 이제 내용을 봐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A 컨비네이션은 다 같이 쓰지만 이때는 텍스트북 애들 플립러닝 2 보고 있을 때 선생님이 불러서 A 컨비네이션 쓴 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고 플립러닝 혹시 아시나요? 플립러닝은 뭐냐면 거꾸로 수업 때 쓰는 동영상이에요. 거기 원어민 동영상이 3개씩 나오거든요. 레슨마다. 그 플립러닝은 1, 2, 3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립러닝 3, 플립러닝 2, 플립러닝 1은 여기 없네요. 1은 거의 숙제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숙제로 애들이 플립러닝을 볼 때도 있고 학원에서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서머리 발표는 이제 책 읽은 거 서머리 발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보시면 쇼앤텔이라고 되어 있죠. 이 쇼앤텔이 아이들이 그 내용을 그림만 보고 발표하는 거예요. 발표하는 내용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useful expression, 교재 채점 이런 건 교재에 관련된 거. 그걸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때 쇼앤텔 연습은 각자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쇼앤텔 연습할 때 선생님은 애들 교재 걷어서 채점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채점 코멘트. 채점 틀린 거를 왜 틀렸는지 선생님 이거 틀렸어 왜 틀렸어 이렇게 코멘트 해주는 게 이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레이드 1 때 제가 아까 그레이드 1 때는 뭐 한다고 했죠? 그레이드 1의 목표는 주어 동사 목적어 얘기하고 뒤에 전치사구나 투부정사를 붙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프리포지션이나 투부정사를 이렇게 투부정사를 붙일 수 있게 연습하는 게 그레이드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1 책을 제가 조금 있다가 그것도 여기 있으니까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레이드 2 때는 뒤에 투부정사 이런 거는 당연히 다 붙어 있고 뒤에 뭐 형용사절 그러니까 대절이나 뭐 위치 이런 것들이 나오고 대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이 대는 목적격이고 그쵸? 대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주격이고 이런 거 많이 어머님 당연히 알고 계시죠? 이제 그런 걸 이때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레이드 2 때 뭘로? 말로 먼저 할 수 있게 하고 A 컨비네이션을 쓰는 것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때는 이제 ing, ed는 뭐냐면 분사 구문이에요. 분사 구문 뒤에 ed, ing 사실 분사 구문을 제일 어려워할 거예요. 근데 분사 구문이요 원래 제일 쉬워요. 미국 애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도 분사 구문을 진짜 많이 씁니다. 말할 때. 그 정도로 쉬운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좀 뒤에 있으니까 저희도 뒤쪽으로 좀 아이들 어차피 이거 이해가 제일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왜 어렵냐면 ing가 주어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동사 현재 분사로도 쓰고요. 이렇게 뒤에 붙는 분사 구문으로도 쓰기 때문에 아이들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죠? 동명사가 주어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ing가 나오고 이렇게 이건 사실 꾸며주는 말이거든요. 뒤쪽에서 주격 그러니까 주동 목에 들어가지 않죠. 뒤에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제일 나중에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선생님이랑 하는 거고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이게 이번에 생긴 노트예요. 이번에 생긴 건 아니고 꽤 됐죠 이미. 꽤 된 노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원래 예전에는 다 컴퓨터에다 저희가 쳤어요. 아이들 숙제를. 왜냐하면 그게 선생님이 봐주기가 좀 편하긴 하거든요. 체크하기가 편하니까. 근데 아이들이 컴퓨터 하다가 다른 데로 자꾸 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컴퓨터를 치니까 쓰는 걸 잘 못 써. 그래서 저희가 노트로 바꿨습니다. 노트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오세요. 거기 위에다 올려놓고 가세요. 잘 가. 그래서 이때는 처음에 나오는 페이지인데 이거는 저희가 이걸 뭘 쓰는 거냐면 처음에 듣고 나서요. 그 페이지 첫 페이지의 첫 문장이랑 그 페이지별로 그 메인 아이디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메인 아이디어만 적는 걸 여기다 써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적지 않고 메인 아이디어가 쓰면은 중요한 건 내용이 쭉 그려지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애들이 문장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 컨비네이션도 있어요. 그 안에 A 컨비네이션은 당연히 그레이드 1은 여기까지밖에 안 쓰겠죠. 여기는 안 써요. 여기만 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직 배울질 않았으니까. 여기는 그레이드 2나 3 때 이제 많이 쓰고 그럼 요건 왜 있냐 그런데 저희가 이것도 짜리가 너무 어려워서 그대로 넣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를 또 쓰는 애들도 있어요. 그레이드 1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 안 썼다고 그거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레이드 1은. 여기까지 쓰는 게 맞습니다. 요 위에까지만. 투부정사까지만. 이렇게 A 컨비네이션을 쓰고 물론 교재에 나온 단어들로 선생님이 단어를 주세요. 단어를 주면 그걸로 쓰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벌브나 애젝티브나 이런 걸 줍니다. useful expression은 교재에 나온 거예요. 교재에 나온 내용을 아이들이 쓰는 거고요. 그 예문을 쓰죠. 저희는 주로 예문을 만들어서 많이 써요. 이 useful expression에 뭐 이게 뜻을 쓰는 게 아니고요. 예문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단어도 어머니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 교재 어려운 단어들이 가끔 나와요. 근데 그런 단어들도 사실 동의어로 외우면 쉽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니까 좀 어려운 단어들도 외워두면 좋으니까 그런 거를 여기다 쓰게 해요. 워드에다가. 그래서 이런 단어 좀 기억하고 있으라.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될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신에 그레이드 1, 2, 3까지는 단어 외우는 건 일체 안 해요. 단어 외우는 건 언제 하는지 들어보시면 내일 들으시면 돼요. 단어를 외우긴 외웁니다. 대신에 저희는 단어 쓰고 한글 쓰고 단어 쓰고 한글 쓰고 그런 건 없어요. 단어에 밑에 뜻을 쓰는 게 아니고 동의어나 예문을 작성을 합니다. 동의어는 꼭 써야 돼요.
동의어 쓰고 그다음에 품사 쓰고 예문, 동의어 쓰고 품사 쓰고 예문 이런 식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너무 애들이 단어 외우기 어렵지 않나요? 근데 거기서 애들은 더 쉬워요 오히려. 왜냐면 예문은 자기가 맨날 쓰던 대로 쓰면 되거든. 그냥 그 문장 자기가 쓰던 문장을. 그리고 그 단어는 이미 수업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예문 쓰는 게 훨씬 쉽죠 아이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플립 러닝에서 플립 러닝 그래머, 플립 러닝에서도 그래머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머가 그 과에 있어요. 그걸 원어민이라 하는데 플립 러닝이라는 그 동영상 강의에서도 나와요. 그거를 원어민하고 배운 거랑 플립 러닝 때 배운 걸 여기다 정리해요. 정리하는 건 한글로 해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얘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보려면 한글로 쓰는 게 훨씬 더 이제 아이들이 좀 표현을 더 잘하기 때문에 한글로 써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건 워드 앤 익스프레션. 그림도 그려요 저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옆에다 단어 쓰고 그 다음에 예문 쓰고 이런 식으로. 데피니션 같은 걸 쓰고. 조금 데피니션은 틀려도 이 그림이나 이런 게 맞으면 맞다고 해줘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미 책에 나온 것들이에요 다. 이런 걸 쓴다고 보시면 되시고. 골든벨은 이제 단어를 선생님이 퀴즈를 내요. 퀴즈 내면 그 시간에 이제 그 맞춰서 단어를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딕테이션까지. 딕테이션은 두 가지가 있죠. 스카이프 딕테이션이 있고 본문 딕테이션이 있고. 그 본문 딕테이션도 거기다 공책에다 쓰고요. 스카이프 딕테이션도 그 공책에 씁니다. 그래서 노트가 그런 식으로 컴팩트하게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근데 그 생각보다 두껍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얇게 만든다고 얇게 만들었는데 그걸 아이들이 쓰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의 수업 시간이랑 과제로 거기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 이 라이팅을 여기다 쓴 걸 원어민한테 내요. 찢어서. 그걸 원어민 고쳐주면은 그걸 이제 책에다가 다시 한번 쓰는 이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원어민 첨삭한 다음에 4까지는 안 하고 5부터 원어민 첨삭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 프리 라이딩이고 이거는 뭐 넘어가고요. 그리고 뭐가 생기냐면요. 그레이드 2부터 프로젝트라는 게 생겨요. 프로젝트는 애들이 파워포인트 이거는 노트에 적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다 어머니 아버님 잘 하시죠. 지금까지는 다 보세요. 1까지는 그리고 2 이거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항상 그림이 나왔죠. 그림이 나온 거 설명하는 걸 많이 했죠.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본인이 생각하는 글을 먼저 적어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걸 외울 수는 없잖아. 생각했다고, 그쵸? 썼다고 그 문장들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 문장에 맞춰서 그림을 넣습니다. 직접 그리면 좋겠지만 자기가 그림 못 그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구글에서나 네이버에서 그 관련된 그림을 갖다 넣는 거야. 그냥. 거기에 3개를 넣는 애도 있고 4개를 넣는 애도 있어요. 4개를 하나 넣을 때마다 한 문장이 떠오르면 4개를 넣어야지. 4-5문장을 얘기를 하려면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에는 그림밖에 없어요. 근데 그림을 보고 애들이 문장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쓴 글을 그림으로 표현해놨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글이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으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애들이 어디에 오래 걸리냐면 이쁘게 만들려고 파워포인트를 이쁘게 만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뭐 날라오기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런 걸 목적은 둔 건 아니지만 아이도 그것도 즐기는 자기가 또 이제 또 재밌게 하는 방법이니까 그건 그냥 놔두셔도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2시간씩 걸리거나 3시간씩 걸리면 그래도 그 파워포인트 만드는 거에 너무 집중을 안 해도 된다고 한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말을 좀 안 들을 겁니다. 저희 아들도 말을 안 듣거든요. 파워포인트 만드는데 열을 되게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2 때부터 플레이스 내가 외국인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플레이스 불국사가 나오는 애들도 있고 뭐 롯데타워가 나오는 애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때는 안 하고 북리포트 발표하고요. 3번째는 딴에는 이제 지니 램프 받았을 때 내가 원하는 위시 3가지 이거에 관련돼서 아이들은 되게 좋아해요. 어머니들도 읽으면 뭔가 쓰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쓰고 싶은 걸 쓸 때 좀 잘 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쓰고 싶은 글을 저희가 쓰게 많이 만들고 버킷리스트 같은 것도 당연히 버킷리스트 써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부탁할 때 생기겠죠? 버킷리스트에 그럼 이제 이걸 잘 쓰면 어머니가 1개 정도 해주시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희가 유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컨츄리 내가 비슷하고 싶은 컨츄리나 도시 그런 것도 하고 무비나 드라마 이런 걸로 좀 그레이드 2 때는 좀 재밌고 쉬운 걸로 많이 하고요. 그레이드 3 때는 조금 그거보다는 좀 업그레이드 된 것들을 주제로 많이 저희가 정해서 해요. 이것도 근데 아이들이 재밌게 합니다. 그레이드 3 때는 이미 애들이 잘해요. 이거 문장 뭐 파워포인트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합니다. 애들이. 이런 주제로 저희가 하고요. 뭐 보면 아시겠죠? 컴퍼니 CEO 어드버타이즈먼트는 내가 CEO가 되면 뭐 어떤 물건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팔 건지 이런 것도 애들이 좋아하거든요. 유튜버가 되고 싶은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해서 아이들이 만들어서 합니다. 이거는 리서치 프로젝트인데 저희가 이거는 조금씩 저희가 바꿔가면서 하고 있어요. 리서치는. 그래서 아무튼 리서치 프로젝트는 원어민 프로젝트예요. 원어민들이 하는. 원어민들을 하는 게 지금 많이 있어서 책들은요 주로 이 그레이드 1, 2 때 어떠나 헨리 머치를 많이 보는데 네이터 그레이스 그 다음에 보거든요. 그 다음 매직 트리하우스를 보는데 매직 트리하우스가 조금씩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빨리 보는 경우도 있고 이 책들은요 정해진 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은 책들이 나오면 저희가 계속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책들도 요거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제가 다 적어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빠지고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적을 필요가 없어서. 왜냐면 새로운 좋은 책이 나오면 당연히 새로운 책으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물론 옛날에 사실 여기서 바꾸지 않는 책이 몇 개 있죠. 메이츠 하우스나 뉴베리 수상작이나 해리포터는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책이고 뉴베리 수상작들은 바뀌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책들은 좀 많이 바뀔 거예요. 그 처음 책들이라. 지금 어서를 아예 안 읽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 네이터 그레이스는 읽고 있고 조금씩 바꿔가면서 읽고 있습니다. 그다음 테스트는 저희가 그레이드 1부터 CFR 캠브리지 잉글리시라는 테스트를 봐요. 캠브리지 잉글리시라는 테스트를 보는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대신에 우리나라 시험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그레이드 1이 끝나면 듣기 평가만 중3 정도 듣기 평가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거의 다 맞아요. 이것도 시험 성적 나온 거는 제가 내일 다 보여드릴 거거든요. 오늘은 사실 이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런 것들이 주여서. 그리고 이건 듣기 평가를 하고 그레이드 2가 끝나면 중3 성취도 평가를 아이들이 봐요. 그래서 이 그레이드 3가 끝나면은 2가 끝나면 성취도 평가를 보는 이유는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인지 아이들 한번 보고 싶어서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레이드 3 끝나면 모의고사를 이제 고1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유형도 조금씩 이제 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레이드 3 때부터는 분기별로 한 4번 정도, 3번 정도 그레이드 자체가 짧아졌기 때문에 3번 정도 고1 걸로 모의고사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아니다 중3 걸로 봅니다. 그레이드 4 때 고1 걸로 봐요. 지금 그레이드 4 애들이 2개월마다 모의고사를 보고 있거든요. 모의고사를 그레이드 4 때 고1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에 고2 걸로 한번 보고 그레이드 5는 지금 거의 수능 위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수능 이제 고3 걸로 그레이드 5는 고2나 수능 걸로 수능은 아니고 고3 모의고사들로 수능은 아이들이 또 알아서 보더라고요. 수능 걸로 본다 그러면 그 전에 다 아이들이 보고 와요. 수능 걸로 일부러 안 봐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애들이 답만 내놓은 친구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부러 그건 안 하고 아이들이 볼 수 없는 걸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그레이드 5가 끝나면은 거의 중2 정도 돼요. 중2가 끝날 정도가 되고 좀 늦은 아이들은 중3 정도 돼요. 그래서 중3 때까지는 그래도 수능 한 2등급까지는 만들어 놓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건 최저예요. 최저가 2등급까지 만드는 게 저희 목표고 당연히 잘하는 애들은 지금 이미 얘네들이 그 수능을 한 개 틀린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애들 실력이 좋은 애들도 있어요. 근데 다 그렇진 않아요. 절대 다 그렇진 않고 정말 잘하는 애들이 그렇고요. 한 개 틀리고 2개 틀린 애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곡차곡 천천히 하다 보면 아이들 유형에 좀 익숙해지고 시험만 보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시험이 끝나면 제일 많이 틀린 거 한 5개 정도를 골라서 아이랑 같이 풀어봐요. 선생님이 같이. 그런 것도 저희가 리뷰를 하는 거죠. 전부 다 하진 않고. 가장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30번 때부터 40번 그 안에 있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저희가 리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건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평가만 저희가 집중을 하냐? 그건 아니고 사실 이게 저희 목표예요. 저의 목표. 저희 목표는 제가 몬스터 어학원을 만든 이유가 이게 파크 유니언이라고 적혀있는 파크 유니언은 이제 앞으로 만들 거지만 이 몬스터 어학원이 생긴 이유가 이겁니다. CFR 테스트, 캠브리지 잉글리시 테스트를 잘 보기 위한 건데 사실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세요. 아니 이거는 미국 대학 갈 때나 보는 시험이지 토플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아이들하고 상관이 없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은 미국 대학 갈 것도 아니고 영국으로 대학 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캐나다 이런 것들 갈 것도 아닌데 근데 어머니 그것도 생각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우리나라 수능에서 영어가 언제 이 시험을 바뀔지 모릅니다. 일본은 이미 8개 시험, 8개 찾아보고 싶으면 나와요. 그 영어를 아예 빼고 8개 시험, 토플, IELTS, 캠브리지 잉글리시 그 몇 개 더 있어요.
그 시험으로 대체하려고 지금 그 교육부 장관이 진행 중이래요.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바뀌잖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도 바뀔 확률이 높고 저는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우리나라 영어 실력 애들이 훨씬 더 빨리 늘 거예요. 왜냐하면 말하기 듣기가 많아야 돼요. 시험에. 말하기 듣기가 정말 많아야 돼요. 토플을 IBT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하기 듣기가 거의 80%입니다. 아닌데 내 과목인데 이러시는 분들은 진짜 시험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 듣기는 당연히 다 나올 거고 리딩은 당연히 안 나와요. 리딩에는. 근데 라이팅하고 그 스피킹에는 듣기가 더 많이 나와요. 듣고 서머리 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글 쓰는 것도 인디펜던트 라이팅 말고 그 인터그레이트 라이팅은 들은 내용을 듣고 나서 그걸 요약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으면 하나도 못 풀어요. 점수가 하나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랑 무조건 스피킹부터 해야 돼요.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그런 시험들을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아마 우리나라 애들이 듣기 말하기부터 계속 열심히 연습할 거예요. 그럼 저렇게 한글로 밑에다가 해석을 이렇게 단은 쭉 쓰는 거는 없어지겠죠. 제가 그 몇 권 이렇게 가져와서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걸 진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진짜 그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티처스에 나온 일타 강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무의미한 공부를 하고 있다. 이게 정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건데 이거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어떤 시험이냐면 그레이드 1부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레벨 4나 5는 아직은 못 봐요. 이번 달엔 그레이드 1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볼 수 있고 이 어세스먼트 코리아라는 건데 이거는 원래 우리나라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 캠브리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캠브리지 코리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게 실제 걔네 웹사이트고요. 여기 보시면 USA,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UK 이렇게 UK는 당연히 UK는 다 되죠. 모든 대학이 다 돼요. 왜냐면 UK는 영국 거니까. 그리고 캠브리지 자체가 영국 거기 때문에. 근데 USA에도 지금 이 캠브리지 잉글리시를 받는 대학이 대다수예요. 보시면 캠브리지 잉글리시가 많아서 로딩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A부터 E까지 대학이 이게 쭉 이렇게 다 여기 보시면 어머니들이 다 아시는 하버드나 콜롬비아나 이게 다 있습니다. NIU나 이런 데 A부터 E만 이만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지금 보여드리기는 그렇고 하버드만 볼까요? H 하버드가 있잖아요. 여기 하버드도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하버드 유니버시티 이런 식으로 이런 데서 캠브리지를 다 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면 그래서 이건 나중에 컴퓨터로 어머니들이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는 거라서 NIU 다 아시죠? 이번에 그 김성주 아들이 갔나요? 그다음에 안정환 딸이 갔는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보시면 이 토플 IBT가 있고 그다음에 이건 저도 잘 모르겠고 IELTS가 있고 PTE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바로 캠브리지 잉글리시 보이시죠? 캠브리지 잉글리시라고 그래서 C1 이상을 맞아야 이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C1까지가 사실 목표긴 한데 일단 저의 목표는 CFR은 제가 안 보여드릴게요. CFR은 집에 가서 쳐보셔도 되세요.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 CFR 저거 다 설명드리려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CFR은 기준이에요. 영어 기준. 그래서 A2가 제일 낮은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A1, 그 다음에 B1, B2, C1, C2까지 있어요. C1 정도 맞으면 영국이나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대학, 뭐 아이비리그 이런 데를 갈 수 있는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토플 100, 한 10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산했을 때.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학원에서 6학년 이 그레이드 4 정도가 맞을 수 있는 기준은 B2 정도예요. 그러니까 C1 바로 밑에. B2까지 저희는 만드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B2까지 아이들을 다 만들 수 있으면 B2면 미국에 있는 주립대학을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B2가 우리 학교 학원에서 나오면 플랜카드 잔뜩 붙이고 싶은데 어머니들이 별로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미국으로 대학을 안 보내실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근데 점수는 갖고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이 토플이랑 이 캠브리지 잉글리시 IELTS 차이가 뭐냐면요. 토플이나 IELTS는요 2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돼요.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되는데 캠브리지 잉글리시는 갱신을 안 해도 됩니다. 평생 가요. 그래서 이거는 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쳐보시면 다 나와요. 그 캠브리지 잉글리시가 내가 C1이 나왔다 한 번에
그럼 그거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대학 갈 내가 혹시라도 어학연수 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어학연수 갈 때도 요즘에는 어학원으로 안 가요. 대학교에는 ESL로 많이 들어가지. 근데 이게 시연 내잖아요. 그럼 바로 수업 들으라 그럴 거예요. 너 ESL 듣지 말고 그냥 수업 들어. 똑같은 돈 내고 뭐 하려고 ESL을 들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정도로 좋은 나중에 어머니들이 자격증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보시면 나중에 고마워하실 수도 있어요. 저한테 그 최소한 B2 이상만 만들어 놓으면 금액이 하나도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B2 이상만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그레이드 1부터 봤어요. 왜냐면 레벨 1, 2, 3, 4, 5도 볼 수는 있는데요. 사실 그 밑에 있는 A2 뭐 이렇게 A2 같은 거는 사실 어디다 쓸 수가 없어요. 그걸 받는 학교가 없으니까 최소한 B1은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미국에는 뭐 시립대 이 정도는 갈 수 있거든요. 컬리지 같은 데. 그런 데를 가려면은 B1 이상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실력이 됐을 때 그 돈 내고 보는 거예요. 토플처럼. 그러니까 저희한테 내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테스트 센터 제가 좀 이따 테스트 센터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테스트 센터도 이게 토플 응시랑 비슷해요. 이렇게 시험 응시 전국 접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사장 이렇게 누르면 접수로 올까요? 이런 식으로 건국대학교에서도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원하시면 건국대학교 가서 보셔도 됩니다. 우리 학원에서 그래도 원부터 보여주면 우리 레벨 5 못 보네? 그럼 건국대학교 가서 여기서 신청하셔도 돼요. 돈 똑같아요. 똑같이 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언제 보냐면 저희는 8월에 봐요. 8월 마지막 주에. 8월 마지막 주에. 이게 아니고. 여기 보이시죠? 몬스터 잉글리시 아카데미 보이세요? 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나요? 몬스터 잉글리시라고 보일 거예요. 아차산로 459 몬스터 잉글리시 아카데미. 저희 학원이 여기 접수가 센터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딴 학원 애들도 볼 수 있어요. 딴 학원도 볼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저희는 그냥 저희 학원만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좀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이따 끝나고 질문하세요. 아린장은 다 아시죠? 이거는 안 할게요. 어차피 그레이드 1, 레벨 4, 5까지 됐으면 이 정도는 충분히 다 아실 거니까. 서머 캠프는 29일부터 3주간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방학이 25, 26인가? 24, 25인가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이거 어머니 다 올려놓을 건데 찍으셔도 돼요. 예. 저희 방학 끝나고 이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서머 캠프가 시작이 돼요. 시간은요 13시부터 14시 30분입니다. 그러니까 14시 반에 만약에 수업이 있으면 이걸 하고 그냥 수업을 들으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 애가 4시 반에 수업이다. 그러면은 2시간 정도는 어디 있다 오든가 아니면 여기 도서관에서 책을 읽든가 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걸 만약에 이것 때문에 이 본 원래 수업을 바꿔버리면 너무 다 꼬여버리셔갖고 어머니들이 그렇게 바꾸죠. 본 수업은 안 바뀝니다. 하나도. 그대로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요거만 그냥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금액도 엄청 그래서 최대한 저렴하게 저희가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는 1시간 반씩 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하고 있고 학원비는 비싼데 이건 왜 이렇게 싸요? 그러시면은 이거는 그냥 엑스트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돈보다는 아이들이 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벨 2 이하는 안 합니다. 여기 레벨 2 이하는 없죠? 네. 이번에는 전이에요, 전이. 그래서 여행이에요. 어디로 여행을 갈 거냐면 바다로 가고 우주로도 가고요. 그 다음에 그런 데로 가는 건데 관련된 책들을 저희가 한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책들로 하는데 바다나 뭐 랜드나 다른 데들, 바다 아래들. 전화가 와서 그래서 여기서는 처음에 그러니까 기본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기본은 책이지만 처음부터 책을 읽는 건 아니고 아이들하고 혹시 어머니 유학 여기다가 큰 칠판에다가 먼저 오늘 주제를 딱 써요. C면 C를 써요. C에서 생각나는 단어들 얘기해봐. 그러면 애들이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막 얘기해요. 뭐 크랩도 나올 거고 뭐 랍스터도 나올 거고 바다의 대모 뭐 웨일도 나올 거고 잔뜩 나오겠죠. 돌핀도 나올 거고 그런 걸 가지고 디스커션을 선생님이 먼저 애들을 주도를 해요. 뭐에 관련해서 이 책에 가까워 가게끔 선생님이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책을 같이 읽습니다. 책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액티비티를 진행하는 식으로 이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사실 미국 캠프는 다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미국이랑 똑같이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스페이스, 그 다음에 에어랜드, 그 다음에 오션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는 우주고 이런 데로 간다고 보시면 되죠. 이거 지금 원어민이 직접 만든 거라서. 크래프트랑 액티비티는, 크래프트는 제가 넣진 않았어요. 근데 만들기예요. 애들이 뭐 스페이스 관련된 걸 만들기도 하고. 액티비티는 어디서 많이 하는지 아시죠? 이게 책들이고 책은 레벨별로 다릅니다. 레벨 낮은 애들은 좀 쉬운 걸로 하고요, 높은 애들은 좀 어려운 걸로. 비슷한 책이지만 주제는 같지만 책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액티비티는 저희 체육관에서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만, 금요일만 여기서 신나게 뛰어노는 액티비티를 하고요. 근데 관련이 있어요. 다 바다랑 관련이 있고 우주랑 관련이 있고 관련 있는 걸로 합니다. 아이들이 자꾸 호가우트 스쿨 언제 하냐고 물어보는데, 호가우트 스쿨은 내년에 할 겁니다. 내년에. 그리고 특강이 있어요. 6학년 이상. 여기 혹시 6학년은 없을 수도 있는데 6학년 이상은 저희가 그래머 한다 그랬잖아요. 해커스 걸로 해요. 해커스는 토플 아니야 그랬더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 진짜 쉽습니다. 저희 지금 용웅쌤이라고, 이용웅쌤은 캐나다에서 대학교랑 고등학교랑 대학교를 나오신 분인데 한국말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직접 하고 이번에는, 왜냐면 원래 제가 다 했는데 미국으로 캠프를 가거든요. 제가 데리고. 그래서 미국 캠프 때문에 이번에는 용웅쌤이 맡아서 해주실 겁니다. 이거는 세부 일정 및 내용이에요. 하루하루 다 그거에 관련된 정확하게 저희가 짜갖고 저랑 같이 얘기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할 거고, 이거대로 이제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콘서트는 저희가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있어요. 이 자세한 거는 아실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자기 수업 시간에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시면 안 되세요. 혹시라도 그냥 잠깐 보면 안 될까요? 그래서도 안 돼요. 못 들어오게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는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끼리 하는 거죠. 그냥. 어머니가 오실 수 있는 건 12월에 오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어차피 찍어서 보내드리니까 그걸로 보시면 되세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화상영어는 이제 화상영어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화상영어는 이게 4대1은 아니고요, 3대1이 아니고 1대1이에요. 1대1인데 필리핀 애들이랑 가끔 이벤트를 해요. 그래서 필리핀 애들이랑 같이 하는 게 있고요. 거의 1대1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 커리에 다 맞춰서 해요. 잘 안 보이실 텐데 레슨이 저희 캐피 레슨입니다. 그레이드 1부터 쭉 나가요. 거기 레슨에 맞춰서 하고요, 대부분. 근데 똑같이 가진 않아요. 조금 빨리 가든가 조금 늦게 가든가 이렇게. 그 대신에 레슨이 똑같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완전 내용은 달라요. 근데 비슷한 주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위클리로 레슨 플랜을 만들어주고 저희가 그거대로 이제 하도록 해서요. 선생님이랑 원어민은 아니죠. 필리핀 교사랑 그다음에 담당 선생님이 계세요. 이렇게 셋이서 같이 이제 어우러가면서 저희가 이제 어머니들 하는데, 저희가 너무 좋아진 게 사이트가 생겼어요. 사이트에서 어머니들이 원하실 때 예약하고요. 하기 싫으시면 그냥 안 하시면 돼요. 예약을. 그리고 하고 싶을 때만 이때는 놀러 가니까 빼야지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예약을 했는데 이때 못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취소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환불이 돼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원하시는, 환불이 아니고 쿠폰이 발행이 돼요. 그 다음 예약할 때 쿠폰으로 예약하시면 돼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되게 편하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업 내용은 딕테이션을 많이 하고요. 리스닝이 나와요. 리스닝 숙제가 나와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카이프 딕테이션이라고 나왔죠. 그 교재.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 숙제고. 근데 그거는 화상영어 안 하는 딕테이션 하나? 예, 딕테이션은 해요. 화상영어 안 하더라도. 근데 이걸로 토크를 얘네랑 하는 거죠. 예, 이걸로 토크를 하고, 픽처 톡도 하고, 비디오 톡도 하고, 워드 앤 익스프레션 거기 나온 단어들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톡도 시간이 남았을 경우만 프리톡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저희가 CEFR 테스트가 8월 30일 날 있다는 거, 그 정도. 그 다음에 1월 달에 또 있습니다. CEFR 테스트는. CEFR 캠브리지 잉글리시는요 1년에 2번 볼 거예요. 근데 다 보지 않으셔도 돼요. 1년에 한 번 정도만 저희가 보기를 권유드립니다. 근데 2번 다 보고 싶으시면 보셔도 되는데, 어차피 이거예요. 이거는 이번에 B2를 통과했잖아요. 그럼 B1을 볼 수 있어요. B1을 통과했잖아요. 그럼 B2를 볼 수 있어요. B2를 통과했잖아요. 그럼 C1을 볼 수 있어요. 근데 B2를 다시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B2를 다 잘 보잖아요. 그럼 C1까지 나와요. 그럼 C1 이상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왜냐면 가장 유명한 대학은 하버드나 그 콜롬비아나 그 어디죠? 아까 말했던 NIU 이런 데가 C1까지밖에 원하지 않기 때문에 C2는요 원어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셔도 돼요. C2는. C1 정도까지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C1 이상 그리고 원하는 학교도 없어요. C2를 원하는 학교가 아예 없습니다. C1 정도, C1에서 C2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C2 정도, C1까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만 봐서 한 4년 정도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C1이 목표지만 B2만 맞아도 제가 보기엔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어려워요. 생각보다 굉장히. 그래서 아이들이 B2를 많이 맞으면 제가 플랜카드도 이름은 안 넣고 이름은 제가 중간 이름 빼고 이렇게 걸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다른 데서는 이렇게 토플 막 100점 맞으면 다 걸거든요, 진짜로. 근데 이 동네는 토플 학원이 없어요, 이상하게. 저 대치동만 가서 굉장히 많거든요, 토플 학원이. 이상하게 없더라고요. 예,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방학 캠프인데 이거는 뭐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갈 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캠프예요. 그래서 이런 데도 가요. 콜롬비아도 가고 MIT도 가고 하버드 가고 NI도 가고 다 갑니다. 기숙사가 저기 따로 있고요. 연간 계획은 여기서 바뀌는 건 거의 없는데 이게 25, 26, 25, 27, 28이 아니고 26, 27일 거예요. 그쵸? 아마 이게 저거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목금입니다. 목금. 그거만 빼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방학은 이때 한번 이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24일날 26일부터 화수 목금 종강입니다. 그때만 방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다 20일씩 저희가 끄는 거예요. 그래서 1분기에 60일, 2분기에 60일 3날, 3분기도 60일, 4분기도 60일 이렇게 60일씩 딱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끊도록 하겠습니다.